여러분, 아파트 매매 사상 최악이다. 그 단서는요, 일단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입니다. 낙찰률이라는 게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이게 누구한텐가 낙찰이 되는 그런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17.8%밖에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입니다. 아파트에 경매가 났으면 유찰된다는 거예요. 그죠? 17.8%니까 유찰 계속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5채 중에 한 채만 이게 겨우 말입니다. 겨우 낙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17.8%라는 숫자, 이 숫자는요, 역대 최악입니다. 역대 최악.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없어요. 9월에 22.4%가 역대 최악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지난 7월에 26.6%가 또 역대 최악이라고 했는데 그 최악이 도대체 17.8%까지 내려갔으니 진짜 우리 시장에 대한 경매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심각하죠. 제가 경매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경매 시장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어떤 시장보다 예민합니다. 경매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유찰시키거든요. 유찰시키면 20% 30%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 30%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7.8%가 된다는 이야기가. 게다가 여러분 낙찰가율도 보세요. 낙찰가율도 경매는요. 감정가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가. 감정가를 해서 이게 낙찰가를 정하는데 2022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110%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요. 88.6%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12% 가까이 떨어져서 지금 거래가 낙찰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12% 떨어져서. 결국 말입니다. 이 감정가가 옛날에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요. 평균 88.6%가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게다가 평균 응찰자 수도 말입니다. 9월만 하더라도 4명이었습니다. 4명. 4명인데 이제는요 2.6명이에요. 2.6명. 3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3명이. 3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1.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2.6명이 됐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경매 시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찰을 시키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임장을 하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경매 시장에 가서요. 진짜 좋은 물건들 꾼들이 되게 많겠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석이 잘 되고요. 권리 분석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 경매 시장에도 지금 저는 임장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시장. 제가 시간이 생기면 저는 경매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저는 할 것 같아요. 가서 볼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이 서울 동부지법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굉장히 가까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번 가보는 것도 앞으로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살까 기다릴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기다릴까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경매시장에는 최하까지 내려가는 그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라는 거고요. 현 시장에서는 보면 거래가 안 돼요. 급매나 극급매나 초급매나 거래가 되는데 9월에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856건입니다. 최악이죠. 이것도 역대 최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월 한 달 동안 856건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예, 이게 지난 5월만 하더라도 2,372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은요. 4,000건에서 5,000건 사이가 됩니다. 4,000건, 5,000건이 돼야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856건이니까 얼마나 거래량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아시죠? 예, 시장은 여러분 지금 정중동이에요. 지금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얼마나 규제 해제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규제 해제해 준다고 해서 금리 때문에 이게 쉽게 시장에 달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에 달려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예,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거든요. 예, 왜냐? 거래가 이렇게 됐을 때 거래가 박스권 장세 형성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박스권 장세라는 건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요. 규제가 부동산에 워낙 단단히 박혀 있고요. 또 이 규제 자체가 예, 야당이 법으로 풀어줘야 되는 법 규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한 계속 심각한 양상으로 갈 거고요. 예, 여기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니까 계속 인상이 될 거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 집이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올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의 미분양 보세요. 미분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물론 아직 뭐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10만 가구, 15만 가구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적어요. 4만 2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지만 여러분 4만 2천 가구도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5월에 2만 7천 가구에서 9월에 4만 2천 가구 올라가기까지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계속 전국에 미분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분양이 일어나면 날수록 여러분 시장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미분양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한 달에 늘어나는 수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달 만에 11,000가구가 늘어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10만 가구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규제 해제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집값이 연착륙은 고수하고 경착륙으로 갈 확률 굉장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지금 주간 아파트 값 변동 추이를 보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계속. 전국에 떨어진 거 0.28, 서울이 떨어진 게 마이너스 0.28이에요. 마이너스 0.28이라는 게 사상 최고의 낙폭입니다. 최대 낙폭입니다. 0.28이라는 숫자 자체가. 예, 1주 만에 마이너스 0.28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뻥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시장 분위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까 기다릴까는요. 집값이 떨어지고 계속 있으니까 기다릴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다릴까. 거래량이 굉장히 적으니까 기다릴까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게 평균치를 계속 지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거래량이 856도 평균치고요. 4만 2천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도 실제 이건 뭐 평균치가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숫자죠. 게다가 0.28까지 떨어졌다는 것도 평균치입니다. 그럼 더 떨어진 데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미분양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 곳에서 많이 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많이 나고 어떤 곳에는 적게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많이 난 미분양에 더 싸게 아마 매물을 내놓으려고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장을 해라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도 사실은 많이 임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가능하면 임장을 하면서 시장 계속 눈여겨보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살 수 있으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매도 단순한 금매가 아니라 아주 초금매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준이 뭐 2020년 수준이 아니라 한 2017년 수준이다. 이러면 야 이거 사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하거든요. 2017년 수준이다. 그러면 그때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니까 굉장히 쌀 때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보는 거. 그 금매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 시장의 어떤 지표는 계속 달라지거든요. 예. 시장의 지표는 계속 달라지니까 슬슬 이제 여기저기도 움직이는 거. 예. 뭐 경매장도 가보고요. 예. 또 내가 가고 싶은 예. 그 지역도 가보고요. 그렇게 슬슬 움직이는 거. 지금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저점에 예. 남들보다 가장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보는 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찾아보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부자가 된다. 집값이 폭락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니까요. 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일 때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